월드 K-POP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해외 현장이나 VIP분들 수행한 김 회장님 얘기도 하고요. 직접 일받는다. 직원이 300명이나 되는 국내 최대 규모 경호업체의 대표로 배경과 인맥도 화려했다는 허 씨. 우리가 허 대표를 처음 알게 된 건 그가 우리에게 직접 보내온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해고 통지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는 충격적인 제보. 제가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와이프한테도 미안한 것도 있고 나는 좋은 뜻에 얘네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범죄가 일어나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4월 10일 해고 직후 갈 곳이 없다는 직원 박 씨를 집에서 며칠 재워줬는데 마지막 송배례를 위해 대표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와이프는 계속 울었고 그래서 제가 여직원들 바꿔보라고 했고 대표님 큰일 났어요.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호업체의 여직원 이 씨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피해자인 대표의 아내는 진단 결과 폭행에 의한 다발성 염좌가 확인됐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아기까지 있는 집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유사 강간 사건. 박 씨의 해고 사유 역시 경호업체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이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왜 뭐라 얘기했는지까지 얘기해봐. 부모님 관련돼서 패드립도 하고 너 싸보니까 벌레 같다. 제 맘대로 판단하고 뒤로 깎아내렸습니다. 유사 강간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박 씨 측 변호인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장문에 반박글을 게시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허 대표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박 씨는 허 대표의 집에서 감금 폭행당하다 탈출했을 뿐 성폭행은 절대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 겁니다. 박 씨 측은 그 증거로 우리에게 사진과 진단서를 보내왔습니다. 누군가 담뱃불로 지진 손등과 구타 흔적, 갈비뼈 5개가 골절되고 양쪽 눈은 망막 박리로 응급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직후 풀려나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박 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제 야구 방망이로도 맞았고요. 공병이랑 허벅지 때릴 때는 한번봉 잡는 부분 있잖아요. 때리는 부분을 잡고 잡는 부분으로 때리더라고요. 되게 묵직하게. 허나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다. 넌 예의가 없다. 돈을 빌리도록 시키기도 했고요. 사장이 네. 자업대출을 하려고 했고. 박 씨는 자신을 감시하던 직원과 허 대표가 마침 동시에 자리를 비운 4월 12일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다며 그날 도움을 요청했던 인근 빵집의 CCTV 영상을 근거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저는 허 사장님이 와이프한테 윽박 지르는 걸 많이 봤고요. 근데도 제가 와이프를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덮쳐가지고 그랬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자신은 파렴치한 성폭행범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는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그런 애가 지금 클럽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서 강릉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애니들이 많이 제보를 해주더라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직원을 고발하는 대표와 감금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 씨. 팽팽한 양측의 주장 뒤에 가려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며칠 뒤 우린 허 대표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 경호원으로 일한다는 정 씨는 남동생과 어머니까지 세 식구가 한꺼번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1일 집으로 찾아온 허 대표의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10월 3일날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5일 동안 계속 쉬지도 못하고 주야간으로 계속 불근무했었죠. 현장 끝나고 집에 내려와서 팽이랑 제 장비 달라고 했을 때 주기 싫어서 그래갖고 좀 많이 좀 싸웠었습니다. 격한 감정의 전화와 문자가 무려 넉 달 동안 이어지다 급기야 고소 고발로 비화됐다고 합니다. 허 대표는 폭행 현장에 직접 오진 않았지만 정 씨는 그가 이 모든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전날 밤 허 대표와 통화했던 전화 녹취가 그 증거라고 합니다. 야, 이러고 싶어 이거 왜 잡아와? 방금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왜 구속이 안 되는 건 의문입니다. 누구의 지시도 받은 적 없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기소된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된 직원 김 씨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16살 양군. 불구속 수사를 받고 기소된 운전자는 바로 허 대표의 집에서 탈출한 박 씨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 모르겠어요. 허 사장님이 시킨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것도 없고 그냥 정신이 너무 없다. 그는 여전히 허 대표가 두려운 걸까? 큰아버지가 서울중앙지방 검사장이다. 너희들 도망가거나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세뇌 같은 걸 다녔던 것 같아요. 집단 폭행에 가담한 직원 김 씨나 양 군도 허 대표가 두려워 제대로 진술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린 수소문 끝에 김 씨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저 혹시 김 씨가 손자인가요? 네, 근데 왜? 김 지금 허라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허 대표 이름을 듣자 문을 닫아버리는 할머니. 그리고 잠시 후 놀랍게도 허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라고 네, 할아버지 집에 혹시 찾아가셨습니까?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랑 저랑 소통을 많이 하는데 씨도 박 씨도 취재를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 얘기가 이제 제일 궁금해가지고요. 저랑 한번 만나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누군가 뭐그 사람에 대해서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고 사건에 대해서 안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이 짜증이 나는데 이제 손바닥 뒤집듯 돌변한 그의 태도를 접하자 우리는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의 집에 찾아갔을 때 박 씨의 유사강간 사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여직원 이 씨. 어쩌다가 대표님 댁에서 같이 머무르게 되셨어요? 원래 숙소 생활하고 있다가 여기로 잠깐 넘어와가지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그 박 씨랑 이 방에서 같이 지내셨던 거예요? 네, 직원들 같이. 잡동사니가 들어찬 좁은 방에서 남녀 직원 4명이 혼수구를 하고 있다는 이 씨의 고백. 혹시 그는 해고 직원의 송별회 따위는 애초에 없었고 직원들은 모두 이 방 안에 감금돼 있었던 게 아닐까? 불길한 예감에 다시 허 대표의 집을 찾아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거 없잖아요. 열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유사강간 사건의 목격자라는 역할에 가려져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인물.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24살. 그리고 쪽에 보육원 출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그건 직접 얘기하기로 했고. 나연 씨가 유치원에 다니던 20년 전부터 아파트 그룹홈에서 그녀를 돌봐왔다는 원장님. 그전에는 연락 자주 했었거든요. 일주일에 뭐 어떨 때 2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달 전 완전히 끊어졌었어요. 그 CCTV로 본 사람이 이 사람 맞아요? 예. 경찰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경찰? 그러니까 진짜 경찰이요? 옷 다 입고 제복 입었던데. 나연 씨가 매달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112만 원. 보육시설 출신의 기초수급자의 지적장애 3급이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룹홈을 떠난 나연 씨는 지원금을 모바일 뱅킹으로 직접 찾아 쓰고 있는데 원장님이 그 돈을 갈취하고 있다며 허 씨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전화로 한 거니까. 그룹홈에 같이 찾아왔다는 직원이 원장님에게 남긴 연락처를 검색해보니 놀랍게도 유사 성매매업소 홍보 게시물이 등장합니다. 설마 나연 씨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허 씨로부터 나연 씨를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을까? 우린 우선 그룹홈에서 쓰던 물건을 보내달라며 나연 씨가 알려준 주소에 정말 그녀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나연 씨가 살고 있다는 집은 인천의 한 빌라. 하지만 아직 나연 씨를 데리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 건물 맞은편 차량 안에 몸을 숨기고 잠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내리는데? 놀랍게도 차에서 내린 사람은 허 씨의 아내와 나연 씨. 그런데 허 씨 아내의 얼굴이 얼굴이 멍으로 가득해요. 눈두덩이에서 뺨과 입술까지 얼굴 반쪽을 새까맣게 뒤덮은 멍.
한눈에 폭행 흔적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허씨 주거지 인근의 회의실로 나연 씨를 구출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집합했습니다. 잠깐만 나오고 가실래요? 잠깐만 나오고 오세요. 경찰이 개입한 덕분일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금세 현관문을 나서는 나연 씨. 원장님을 발견하자 눈물을 터뜨립니다. 잠시 후 관할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형사들이 도착하자 차 안에서 나연 씨에 대한 긴급 진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허 씨와의 즉각적인 분리를 위해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으로 이동하는 나연 씨. 그리고 허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돼 밖으로 나옵니다. 대표님, 네. 착취한 거 맞으시죠? 아니라고요. 정말 아니세요? 폭행한 거 맞으시죠? 나연 씨의 진술과 폭행 흔적이 역력한 아내의 얼굴이 허 씨의 거짓말보다 더 강력한 체포 사유가 된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허 씨의 아내는 이 모든 사건의 공범일까 아니면 최악의 피해자일까? 잠깐만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 얼굴이 좀 폭행 흔적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계단에 넘어진 거. 정말 계단에서 넘어진 거 맞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 좀 무서우셔서 아니요. 연락 주세요, 씨. 남편이 체포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끝내 도움을 거부하는 허 씨 아내. 이틀 뒤 경찰에 연행됐던 허 씨가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경찰 조사를 받은 유민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범죄 피해자 지원협회 안민수 기사장과 함께 그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털어놓은 허 씨의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침대 옮기면서 휘청거린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옮길 거냐고. 그래서 씨도 상봉으로 받고 조사받고 하다가 유사강간 사건을 신고하면서 제출했던 진단서도 사실은 박 씨가 아니라 허 씨에게 맞은 상처였다는 겁니다. 너 데려가면 유기죄라고 신고해버린다고. 뭐 본지에 불 질러주냐. 스탁스는 큰 이모가 운영하고 있는 불 질러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다행인 게 그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날에 남편이 가위 들고 돈을 질러주냐. 너 진짜 너 죽을 수도 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내 유미 씨에게 노래방 접대일까지 시켰다는 허 씨.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을 모두 유미 씨 계좌에 넣어두고 유미 씨 카드를 들고 다니며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지역 병원의 도움으로 정밀 검진을 받고 그 결과와 함께 경찰에 모든 사실을 진술한 허 씨의 아내 유미 씨. 멍의 색깔들이 여러 가지로 나온 걸 보면 반복적인 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좌측고막이 파열돼 있는 상태. 사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더 크겠죠. 범죄 피해자 지원협회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아기와 함께 허 씨의 집을 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고 이혼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허 씨의 집에서 구출된 나연 씨는 당분간 장애인 쉼터에서 안정을 되찾으며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자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허 씨를 그저 별 볼 일 없는 거짓말쟁이로 보아 넘겼다면 이들의 운명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